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포화지방과 당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화지방이 인체에 안 좋은 것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녹는 점이 42도라서 36.5도인 인체의 초연에서는 고체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포화지방은 끈적한 기름덩어리 형태이기 때문에 체내에 잘 들러붙습니다. 이 포화지방이 썩으면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에 의해서 굳기 시작하면 딱딱한 결석의 형태로 됩니다. 포화지방의 찌꺼기가 궤에 쌓이면 이석증이 되는 것이고, 담에 쌓이면 담결석, 신장에 쌓이면 신장결석, 요로에 쌓이면 요로결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화지방은 몸에 수용이 가능한 적당한 정도의 양을 먹으면 에너지화해서 남아있지를 않게 되지만, 적당치를 넘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포화지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것을 제거해주는 장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장입니다. 자, 비장이 하는 역할은 몇 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입니다. 자, 비장은 혈액의 필터 기능을 합니다. 수명이 다한 적혈구를 제거하고 또 혈액 속에 포함된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단백질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성분이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의 경우 그 특유의 끈적함 때문에 여과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과한 기름은 췌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우측 신장으로 보내버리고, 신장에서는 다시 한번 필터링해서 소변으로 보내버립니다. 문제는 이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장의 필터 기능에 한계가 있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포화지방이 걸러지지 못한 채로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 포화지방이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특정 부위에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쌓인다는 것은 정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쌓인 것이 썩게 되고, 썩으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의 림프나 피에 손상이 옵니다. 이러면 세포나 바이러스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때부터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장시간 방치 시 종양이 되고 나중에는 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이 진행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쌓인다는 것은 참 안 좋은 것입니다. 인체에서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부가 바로 비장입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장의 필터가 기름으로 꽉 막혀 있다면 그때부터는 노폐물들이 혈관을 타고 몸 여기저기로 다니게 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 적당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수용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김새나 성격, 행동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모양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정량을 초과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탈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비장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은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비장이 약하게 타고났는데 어렸을 적부터 식습관이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며 성장을 했다면 젊었을 때부터 당뇨에 걸리게 되죠. 아무리 비장이 약하더라도 포화지방을 먹지 않으면 이 탈은 안 납니다. 그런데 탈이 났다는 것은 포화지방의 섭취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장에서 걸러진 포화지방은 췌장에다 버립니다. 췌장은 비장의 하수 종말 처리장과 같습니다. 췌장은 비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같은 토로 묶어 놓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하나의 장부로 본 것이죠. 췌장은 지방 덩어리처럼 생겼습니다. 췌장은
비장에서 걸러진 단백질 덩어리를 받아서 우측 신장으로 보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잦은 포화지방의 섭취로 췌장에서 기름기가 많이 쌓였을 때입니다. 이 기름 덩어리가 췌장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인슐린 생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이죠. 췌장은 제거된 기름을 보관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이 저장된 기름들이 용량 초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비장의 필터 기능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우측 신장에도 기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뇨는 우선적으로 비장의 기름을 빼야 합니다. 비장의 기름이 빠지면 췌장의 기름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장의 기름도 빼줘야 합니다. 신장에서도 혈액의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비장의 기름이 쌓이면 신장에도 기름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동물성 단백질인 이 포화지방인데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단백질은 간에서 요소화 과정을 거쳐 요소 질소로 장으로 배출을 합니다. 간도 단백질의 일부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의 기름도 빼줘야 합니다. 그래야 장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단백질 덩어리를 체외로 배출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포화지방은 체내에 남아 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서 적당한 양의 섭취는 필요는 합니다. 늘 세상은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적당히 균형을 맞추면서 먹으면 약이 되고 균형을 잃어 모자라거나 넘치게 먹으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동물성 단백질은 성장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여야 성장과 발육에 도움이 됩니다. 포화지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먹이지를 않으면 성장에 지장을 줍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키가 작았던 이유는 영양소의 고른 섭취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중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많이 부족했던 이유이죠. 하지만 현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넘치는 것이 문제이죠. 자, 이렇게 영양이 넘치는 환경에서 무조건 너무 과하게 먹어서 탈이 나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나날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다양한 성인병을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대체학에서는 이 포화지방을 만병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특유의 끈적한 성질이 체내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고치기 위해서는 비장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장을 고치려면 우선 비장부터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단백질 제거를 하는 비장의 일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이미 비장이 체력적으로 많이 손상되어 있기에 좀 휴식을 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계속 노동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쉬어가면서 일을 하라고 하지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하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내 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꾸 비장이 힘들어하는 일을 계속 시키니 당뇨가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의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해야 할 습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비장에 쌓인 당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